발굴 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목재 유물은 대부분 수침 상태로 물을 머금은 상태로 출토되게 됩니다. 수침 목재 유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을 머금은 스펀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게 공기 중에 노출돼서 급속한 건조가 이루어지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형태가 변형되게 됩니다. 따라서 노출과 함께 신속하게 상태를 기록하고 수습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목간 자료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이제 글씨가 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흙을 남겨서 수습을 하고 남은 흙은 보존 처리실에서 세심하게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습된 목재 유물이 이제 보존 처리실에 오게 되면 우선 유물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재 유물은 표면에 글씨가 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글씨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련의 그 상황들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수종으로 목재 유물을 만들었는지를 파악하는 수종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작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존 처리 방법이나 약품, 일정 등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첫 번째 과정으로 붓과 같은 것들로 물리적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유물 내부에 있는 금속 이온을 제거하기 위한 화학적 세척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유물의 치수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약품에 함침을 해서 치수를 안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쓰는 약품은 PEG라고 해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수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공 동결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조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접합 복원 과정을 거쳐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라 왕경에서 출토된 목간을 수종 분석하면 대부분이 이제 소나무류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가공하기 쉬워서 선택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종으로는 참나무, 밤나무, 감나무 등과 같은 수종이 일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간의 표면을 관찰하게 되면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나 제작 순서 등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 흔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작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물이 다 소중한데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시기에는 문자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자들인 거잖아요. 목간이라는 것 자체가 실생활에 사용됐던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닌 생활을 위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경주에서 출토된 목간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먹으로 글씨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탄소를 갈아서 글씨를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성분이기 때문에 탄소 가루는 적외선에 대해서 빛의 흡수가 높기 때문에 일반 가시광선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탄소 알갱이 조금만 있어도 좀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적외선 촬영을 실시하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적외선 촬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시광선 범위 380에서 720 나노미터의 범위 파장을 벗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기존에 이제 촬영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적외선 파장 내의 빛을 어떻게 좋은 빛으로 만들어낼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카메라로 넣는 과정 내에서 필터라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촬영을 하면서 빛의 이제 성분들을 조정을 하게 됐었는데 렌즈 앞에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필터 안쪽과 바깥쪽에서 5% 정도씩의 반사가 생겨서 촬영되는 사진 내에 화이트홀 중간에 다른 쪽보다 조리개 모양으로 둥글게 밝게 생기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화질이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 흐려지는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렌즈만 있고 앞에 필터를 완전히 제거한 그야말로 적외선만 들어오는 가장 좋은 빛을 제작하게 됐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간 촬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외선
이렇게 찍고 가시광선 따로 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촬영했는 그 조건들이 살짝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촬영에서는 똑같은 세트를 두 개를 제작을 해서 한쪽은 적외선 조명, 한쪽은 가시광선 조명이 들어오게끔 두 개 동시에 촬영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이 적외선 조명 내에서는 양질의 빛만 활용할 수 있는 조명기기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화질이 훨씬 더 개선됐습니다. 빛을 제어하는 부분과 목재 자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평면 목관인 경우에는 초점을 맞췄을 때 중심점에 맞추고 했을 때의 초점, 그다음 선명도에 큰 문제가 없지만 둥근 면인 경우에는 각 부분들마다 초점들이 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추는 과정이 큰 문제였었습니다. 고정을 시키는 것도 각 면이 가장 안정되게 될 수 있게끔 고정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2019년부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2021년도 촬영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적외선 조명기기를 가지고서 촬영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제 디지털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외선으로 실제 이제 촬영된 이미지들은 이제 붉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붉게 나온 것들을 포토샵이라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RGB에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밝기 정보들을 붉은색으로 처리됐지만 어떤 것들을 살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없애야 될 것인지는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 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약하게 보여지게 하는 밝기 대역이 이렇게 몰려져 있는 현상들을 이렇게 좀 벌려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화소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하는 처리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됩니다. 적외선 촬영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했을 경우에는 합성을 해놓은 듯한 느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본 그대로에서 선명하게 하는 양값에 대한 조정이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이제 신라 완경 목관을 완성을 이제 시키는 가운데에서 적외선 촬영에 대한 시스템, 방법들을 이번 신라 완경 목관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본 것들입니다. 2년 동안 많은 고민들도 하고 많은 장비들을 고안을 해서 만들면서 촬영을 했었지만 이것들이 결국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